지난 새벽에 있었던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라리가 23라운드에서 아다마 트라오레와 다니 알베스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4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다니 알베스가 한 골과 한 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아다마 트라오레가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4대2라는 승리를 거뒀는데, 차비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아다마와 다니 알베스를 활용했던 방법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다니 알베스의 플레이를 살펴보면 다니 알베스는 측면으로 오버래핑을 하지 않고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다니 알베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 알베스가 워낙 볼을 잘 다루는 선수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빌드업과 볼 소유에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 알베스가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다니 알베스의 바로 위쪽에 있는 페드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플레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페드리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미드필더인데 뒤에 다니 알베스가 없을 때는 사실 공격적으로 올라가는데 다소 수비적인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다니 알베스가 중앙으로 들어와 주기 때문에 페드리가 수비적인 부담감을 덜고 전방으로 과감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 알베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부스케츠를 공수 양면으로 크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최근 몇 시즌 동안 바르셀로나의 중원에 발생했던 문제점 중 하나가 부스케츠의 수비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 상대팀이 공격으로 올라왔을 때 부스케츠가 중원에서 상대팀의 역습을 차단하지 못하고 바르셀로나의 중원이 너무나 쉽게 공격을 허용한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다니 알베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부스케츠의 수비를 도와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중원에서 좀 수비적인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니 알베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다니 알베스, 부스케츠, 더용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중원에 배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한 부스케츠의 빌드업적인 측면도 다니 알베스가 분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바르셀로나의 가장 주된 빌드업 패턴 중 하나가 부스케츠를 거쳐서 볼이 전개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팀들은 부스케츠를 집중 마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스케츠가 이 압박을 받으면서 실수가 자주 나오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었죠.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는 다니 알베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부스케츠에게 수비가 붙었을 때 오히려 부스케츠가 후방으로 내려오지 않고 조금 더 전방으로 올라가주면서 수비를 끌고 올라가고, 이때 다니 알베스가 수비 라인 앞으로 올라가주면서 패스를 받아주는 이러한 패턴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 알베스의 이 중앙으로 들어왔던 플레이는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들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알베스가 바르셀로나로 온 이후에 히트맵을 보면 이 알베스가 측면으로 나가는 플레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중앙으로 들어와서 거의 중앙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는 이 히트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 알베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장면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지난 경기의 경기 장면을 보면 다니 알베스가 이 장면처럼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바르셀로나의 중원은 부스케츠, 더용, 다니 알베스 이렇게 3명의 선수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 알베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페드리가 좀 더 높은 지역에서 플레이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보면 부스케츠가 상대팀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다니 알베스가 오히려 후방으로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고 다니 알베스를 시작으로 빌드업이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니 알베스는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했지만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니 알베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때 차비 감독은 아다마를 측면 끝에 위치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니 알베스가 굳이 측면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의 경기 장면을 봐도 아다마 트라오레가 측면에서 넓게 벌려주고 있으면 이때 다니 알베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다마가 측면에서 넓게 플레이해준다는 것은 상대의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낸다 라는 이점이 있는데, 이때 다니 알베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다마가 측면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주면 다니 알베스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라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다마 트라오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사실 아다마 트라오레를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가 영입을 했을 때 아다마 트라오레의 플레이 스타일이 바르셀로나와는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들이 정말 많았었죠. 이 바르셀로나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워낙에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는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다마 트라오레가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좀 투박하기로 유명한 선수였어서 이 바르셀로나에서 이 볼을 주고받는 플레이가 좀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나 전술적으로 본다면
아다마 트라오레가 분명히 볼을 다루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현재 바르셀로나에게 없는 역할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바르셀로나의 그 볼 소유를 정말 완벽하게 가져가는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을 살펴보면 중앙에서 볼을 잘 다루는 선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좌우 측면에서 경기장을 넓게 활용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언제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바르셀로나의 사이드 자원들을 보면 비아나, 페드로, 에투, 앙리 이런 선수들이 분명 아다마 트라오레보다는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지만 측면을 동시에 넓게 사용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측면 공간을 왜 넓게 활용해야 되느냐를 살펴보면, 이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면서 상대의 수비를 좌우로 분산시켰을 때 중앙에서 볼을 잘 다루는 미드필더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바르셀로나의 플레이들을 살펴보면 메시가 오른쪽에 있을 때 중앙으로 들어오면 다니 알베스가 측면을 넓게 활용해주고, 그리고 왼쪽에서는 비아나, 페드로 같은 선수들이 측면을 넓게 활용해주면서 중원에서 메시, 이니에스타, 차비, 부스케츠 이런 선수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르셀로나의 그 유명한 티키타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플레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이제 플레이들을 살펴보면 그리즈만이나 쿠티뉴나 메시나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와주는 선수들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가 중앙으로 밀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바르셀로나라고 하지만 중앙에서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상대의 수비에 둘러싸이면 중앙에서 볼을 주고받는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로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요청했던 이 포지션이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해 줄 수 있는 윙어 자원 혹은 풀백 자원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아다마 트라오레를 급하게 데려왔는데, 아다마 트라오레가 측면을 넓게 활용해 주는 데는 분명히 큰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다마 트라오레처럼 투박하지만 측면을 넓게 활용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중원에서 볼을 소유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플레이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를 보면 차비 감독이 의도적으로 아다마 트라오레를 측면에서 극대화시키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는데, 이 어제 선발 명단을 보면 아다마 트라오레가 오른쪽, 그리고 가비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가비는 왼쪽 측면 공격수 자원이 아니라 사실은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자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바르셀로나의 이 공격 장면들을 보면 가비, 그리고 더용, 부스케츠, 심지어는 페드리, 여기에 대해서 페란 토레스까지 왼쪽 측면으로 몰려있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선수들이 왼쪽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한쪽 측면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 이때 아다마 트라오레에게 큰 공간이 발생하면서 바르셀로나가 계속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넓게 방향 전환을 해주고, 여기서 아다마 트라오레가 1대1 드리블 상황을 만드는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는데, 실제로 기록을 봐도 아다마 트라오레가 지난 경기에서 61분 만에 교체가 되었었는데 61분 동안 뛰었지만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시도한 선수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차비 감독이 의도적으로 아다마 트라오레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려는 플레이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경기 장면들을 보면 이 장면처럼 왼쪽 측면에 더용이나 페드리나 페란 토레스나 가비, 부스케츠까지 왼쪽 측면으로 선수들이 쏠려있는 상황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체적인 이 전형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아다마 트라오레에게 큰 공간이 발생하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뛰어들어가는 아다마 트라오레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플레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에 있었던 경기를 보면 차비 감독이 아다마와 다니 알베스를 활용하려는 분명한 플랜을 가지고 경기를 준비했다 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차비 감독이 아다마와 다니 알베스를 영입을 한 것은 분명히 차비 감독이 앞으로도 이러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영입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면서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3라운드 이후로 처음으로 이 4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앞으로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어떻게 이끌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이 아니었나 합니다.